혹시 4단 130km로 달리다가 3단 기어로 다운시프트 하면 어떻게 되나요? 선 내려가는 거겠죠? 아마 질문의 요지는 그걸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오버런에 대한 거를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질문하실 때는 스피드로 질문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RPM으로 얘기하셔야 돼요. 내가 4단 프락셀로 7000rpm을 찍고 있는데 거기 3단을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면 이제 맞는 얘기고요. 4단을 넣고 내가 7000rpm 찍고 변속을 한다고 5단을 못 넣고 3단을 넣었다. 그리고 내가 클러치를 놨다. 그러면 오버런을 딱 맞으면서 운이 좋으면 살 수도 있고요. 대부분 다 오버런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빵 맞고 끝. 생각보다 베렌들 요즘은 그거 많이 맞아서 옵니다. 그 엔진 깨져서 오거든요. 오버런 맞아가지고. 오버런 되면은 피스톤이랑 밸브랑 만나가지고 빵 맞아서 깨지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그 회전수를 넘어가게 되니까 얘가 그걸 커버하지 못해가지고 컨로드가 부러져서 이제 블럭을 훑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한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헤드에 있는 그 캠샤프트 밸브랑 피스톤이랑 이제 그 만남의 경제에서 만나가지고 빵 맞고 뻥 하는 경우들이 제일 많아요. 중통만 직관 시 출력 저하나 엔진에는 문제가 전혀 없는 건가요? 네,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베렌 아인드 우리 삽관 많이 하잖아요. 삽관. 이거를 삽관을 하는 거랑 레귤레이터를 바꾸는 건 개념이 다르거든요. 삽관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순정 있는 파이스에다가 파이프를 심어가지고 타공에 있는 기능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파이수보다 더 작은 파이수가 얹혀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원래 설계되어 있는 것보다 그 부분에 유속이 변경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배합이 걸린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배합이 걸리니까 처음에 저속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고속으로 올라가면 부스트가 쓰고 프락셀을 치기 시작하면은 보통 5천, 6천까지 올리면 소리가 먹먹해질 거예요. 아마 대부분 다 체감하실 겁니다. 이 소리가 작아지는데 그거를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배합이 걸린다라는 이제 표현으로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삽관하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지만은 소리를 키움에 있어서 저렴하게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부분에서는 한번 해보시라고 하는 거고 이걸 정상적으로 뭔가 소리를 키우고 싶다고 하면은 그 부분만큼만 잘라가지고 원래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기존의 파이스보다 한 치수 더 큰 파이스로 작업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비용이 많이 올라가니까 좀 부담스러워하시죠.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삽관도 싸고요. 요렇게 해가지고 사이즈 키우는 것도 다른 차종에 비하면 굉장히 싼 겁니다. 너무 비싸다고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튜닝에 있어서 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 눈탱이 맞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적당한 금액을 주면은 거기에 맞는 값어치에 대한 퀄리티가 나오기 때문에 괜찮은 작업을 하고 싶으면 비용을 사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연비에 영향이 크게 작용하나요? 내니용?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가솔린의 연비는 발끝에서 온다. 제가 과거에 아반떼 스포츠로 개발하고 있을 때 스테이지 3, 그러니까 14G의 웨스트게이트 받고 대용량 인터쿨러 막 이렇게 달고서 이제 테스트 중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초여름에도 정속 주행하면은 21km씩 찍었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뭐 터보가 커진다고 연비가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또 때려밟고 다니면 분명히 기름 많이 쓰겠죠. 이게 연비에 영향이 있냐라고 하는 거에서는 사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터보차의 가솔린 차들은 연비는 발끝에서 오는 겁니다. 스팅어도 수동 가능할까요? 똥썸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이론상으로 데이터 다 맞춰보고 물리적으로도 비교해보고 있는데 가능하다고 봅니다. 100%는 아니지만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단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많은 거를 도려내야 될 것 같고요. 많은 걸 포기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해보고 싶어요. 해보고 싶고 도전해볼 겁니다. 제가 스팅어를 사든 G70 사든 해가지고 도전해볼 겁니다. 정말 재밌을 것 같거든요. 여기 편안하게 나와서 좋네요, 시바. 요즘에는 그냥 여기 나오는 게 아니라 심이 씹사스 저거 너무 재밌거든요. 그거. 이따가 유치원 뒤에서 담배 피자는 거 아니야? 궁금한 건 자신이 작업한 거 알아보나요? 네, 알아봅니다. 저는 알아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제가 사실 이 일을 한 지 근이 10년 돼간다고 했잖아요. 7, 8년 전에 작업했던 차 실제로 보면은 제가 보면 딱 눈에 티 나고요. 4년 전에 작업했던 차 보면 딱 티 나고 어디서 작업한 차 보면 딱 티가 납니다. 제가 한 거는 다 알아봅니다. 차주분들을 뵈면은 사실 처음에는 기억을 못 하는데 차 보고 세팅한 거 보고 딱 보면은 기억을 다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쨌든 한 해에 거의 상담하는 인원이 1000명이 넘으니까 실제로 하루에 제가 보통 적게 30명 많게는 50명 80명씩 상담을 하거든요. 전화통화도 많고 카톡도 많이 하는데 저랑 통화를 많이 하신 분들은 제가 이게 저장을 하진 않거든요. 근데 전화번호를 보면 기억을 해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약간 좀 메모리 기능이 있어가지고 뒷번호 내 자리 보면은 딱 누구라고 기억을 해서 전화를 드리거나 받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통화 자주 하시거나 가끔씩 통화하시는 분들 제가 바로 알아채는 분들은 번호 뒷자리 4개를 기억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후드가루 크랭잉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될까요? 그건 뭐예요? 잠깐만 이거 쳐다보자. 이게 뭔 얘기야 이게? 파네 이거를? 실제로 하네? 흡기 매니폴더가 떨어진 상태에서 옆에 있고 갑자기 다음 사진이
차에서 지공천공 소개를 대고 있어. 할 말 많죠. 하지 않겠습니다. 말을 아껴야겠네.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GDI들이 카본 슬러지가 많이 쌓인다라고 하잖아요. 밸브 시트 위에 카본이 쌓이거나 혹은 피스톤 위에 카본이 쌓이는 경우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딱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게 GDI의 고질병이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차량들은 다 일반유의 시내 주행한 차들이에요. 그건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고급유를 쓰면서 정말 스포츠 주행을 많이 하거나 좀 많이 밟고 다니신 분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좀 많이 줄어듭니다. 안 쌓인다는 얘기는 아닌데 확실히 쌓이긴 쌓이는데 고급유를 넣으면서 부스트를 좀 높게 쓰시거나 부스트를 많이 쓰고 다니신 분들 거 나중에 오버할 때 엔진 까보면은 그분들 거 사실 슬러지가 많이 없어요. 피스톤 위에도 보면은 그냥 이렇게 약품으로 문대면 다 지울 정도의 두께밖에 없고요. 밸브 시트 위에도 실질적으로 이 카본층이 적층이 돼가지고 뭔가 이 공차 부분이 틀어진다거나 그 정도까지 쌓이진 않더라고요. 대부분 다 제가 까면은 뭐 10만 킬로나 15만 킬로 된 엔진들이거든요. 감마 엔진들. 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데 일단 최소한 제가 본 엔진들은 다 문제가 없었고 한번 제가 6만 된 감마를 깐 적이 있어요. 감마 GDI를. 근데 이 차가 의뢰해 주신 분, 그러니까 저한테 항상 정비를 맡기시는 튜닝을 맡기시는 손님의 여자친구분 차인데 뭐 어떻게든 엔진이 뻗었대요. 그래서 엔진을 깠는데 일반유의 시내 중이 많다 보니까 진짜 그 차는 떡져 있었어요. 카본으로. 그러니까 이게 딱 비교를 하면은 일반 주행을 하면서 일반유를 쓰게 되면은 그 일반유가 폭발하면서 나오는 슬러지들 때문에도 카본이 더 적층이 많아지고요. 피스톤에. 밸브 시트 위에 카본이 쌓이는 거는 이 공기를 빨아들이는 과정에서 너무 압이 약하면 많이 쌓이더라고요. 근데 터보차들 같은 경우는 터빈을 강제로 불어 넣잖아요. 계속 고열해서 이걸 가하니까 실제로 좀 카본이 적층이 두껍게 쌓이는 게 아니라 그냥 위에 그냥 묻은 정도의 느낌으로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10만 킬로 돼가지고 이거 뭐 흡기 클리닝 해야 되나요 하시는 분들 지금 꽤 있는데 많이 밟고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궁금하면 본인이 까보세요. 그냥 간마나 세타 같은 거 흡기 미니폴드만 딱 드러내면은 바로 헤드 있고 헤드 안에 밸브들이 보여요. 흡기 밸브가 거기가 카본이 쌓이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개짓거리 3.3으로 차를 바꾸면 모든 게 해결됨. 이 걔 병신 닭대 같은 새끼 때문에 제가 또 이런 화를 내야 되네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마력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빡대가리들 하나밖에 안 타보고 하나만 보고서 세상을 이렇게 조그맣게만 보는 애들이 이런 댓글 많이 다는데 1000마력이라고 재밌는 거 아니고요. 200마력짜리도 재밌을 수 있고 300마력짜리 차가 나한테 맞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정답이 없는 거고 3.3 후륜, 4륜 얘네들 웨이트 1800kg 진짜 씹으면 거의 2톤 가까이 나가거든요. 1900kg 막 이렇게 나가는데 1800에서 2톤이라는 이 무게가 생각보다 엄청 무거운 거예요. 그 무거운 차 가지고 스포츠 주행을 한다?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재미없습니다. 되게 묵직하고 뭔가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이 경쾌한 맛이 하나도 없어요. 33에다가 세팅해서 타면은 앞으로 나가는 건 기가 막히죠. 정말 잘 나가죠. 랩핑마일도 400마력 넘으니까. 그건 맞는데 2.0을 제가 극찬하고 2.0을 계속 세팅하면서 재밌다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2.0이 생각보다 되게 가볍거든요. 원래 설계 베이스 자체가 3.3이니까 엔진룸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넓어요. 본인 차가 스포츠 드럼에 가까운 차인지를 보는 방법은 본네트를 열었을 때 이렇게 정면에서 프론트 마운트 양쪽에 좌우가 있고 요 마운트를 기점으로 봤을 때 엔진이 이거보다 안쪽에 있으면은 스포츠 드라이빙이 있어서 정말 설계가 잘 된 차입니다. 그 예시가 다 BM들이에요. BM들 2.0, 3.0들은 이 마운트 기점으로 봤을 때 엔진이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걔네들하고 만약에 이 기준에서 엔진이 바깥으로 튀어나왔다면은 공간이 없으니까 바깥으로 뺀 건데 그 두 차종을 비교해서 타보면은 이 안으로 들어간 차는 회도성이 굉장히 좋아요. 내가 핸들을 꺾으면 그 속도대로 이 리스폰스가 그대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운전하는 질감, 주행감이 정말 더 재밌고요. 아까 말씀드린 엔진이 기준점에서 바깥으로 나가서 좀 헤비하다고 느끼는 차량들 같은 경우는 회도성도 느리고 언더스티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스포츠 드라이빙이라고 하는 거를 하면 좀 답답하고 짜증납니다. 재미도 없고요. G70이나 스팅어 2.0들이 그런 데 해당돼요. 엔진이 프론트 마운트보다 굉장히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프론트의 회도성이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재밌어요. 차 정말 재밌고 저짓거리 할 거면은 그 상위종으로 업그레이드하라 이런 거를 해당되는 내용의 튜닝들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차라고 보셔야 됩니다. 2.0, 3.3은. 병신 같은 댓글은 없었으면 좋겠다 제발 좀. 본인은 뭐 타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차는 있을까 이래야 돼? 차는 있고 얘기하는 거야? 차를 타봐서 얘기하는 거야? 차를 안 타보니까 저런 댓글 나는 거겠지? LF 소나타 2.0 터보의 아인터미넘이 가능한가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헤드가 크게 다르지 않아서 가능할 것 같아요. DM8 1.6 터빈업 가능한가요? 이게 추후에 매핑이 풀려서 그러니까 ECU로 뭔가 튜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해볼 만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어떤 분 순정 터빈으로 450마력 뽑으셨던데 무슨 짓을 하신 거지 그분은? 아엔 터빈업 한 거에 대한 영상에 댓글 남겨주셨는데 그 450마력 뽑았던 차 다른 곳에서 다이도 한번 늘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뻥마력이 너무 많아요. 할 말 많은데 하지 않을 텐데 뻥마력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에. 자동 미션이 버티는 게 신기하네요. 이거는 요즘 저도 많이 느낍니다. 970, 980, 스팅어 이런 차들 후륜 미션들 대부분 다 파워테이거든요. 과거에 국산 차들 중에 미션이 좋은 거 썼다면은 제네시스 쿠페 9형 38 이제 ZF 미션 썼는데 그 외에는 다 이제 이게 미션인가 하는 그런 느낌들이었죠. 근데 최근에 만들어진 파워텍 8단 미션들이 생각보다 퀄리티가 굉장히 좋고요. 내구성도 좋습니다. 허용 토크치가 생각보다 높고 저는 RG3 G80 타고 있거든요. 신형이죠. 신형 G80 타고 있는데 스포츠 모드 넣고 타면은 뻥 조금 보태가지고 340i ZF 미션 타는 느낌 들어요. 진짜로. 미션 반응 속도나 레브 매칭이 들어가는 그런 느낌들이나 체결감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완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들 매핑해가지고 막 세팅해서 올리잖아요. 파워텍에 계시던 그 관계자분이 한번 저한테 오신 적 있어가지고 작업해드리면서 이제 막 얘기했었는데 설계상 허용 토크치가 80토크라고 합니다. 설계상으로는 80토크인데 실제 양산됐을 때는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차량에 따라서 그게 적용이 다르게 될 수 있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미션의 허용 토크치 80토크가 맞아요. 근데 이거를 무거운 놈이 사용하게 되면은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에 따라서 70토크나 60토크 내려올 수 있고 가벼운 놈이 쓰면은 그 80토크를 다 그대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형태로 이해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1200km대로 가벼운 게 가면은 부하를 덜 받겠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얘는 뭐 토크에 대한 부하가 덜 걸려서 다 사용해도 문제 없는데 차가 2톤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부하를 받으니까 슬립이 날 수도 있고 허용 토크치가 낮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를 대분해 입고는 경량화, 사람을 대분해 입사는 측량화. 우리 애들 제가 엄청 매이거든요. 저희 한 달 식비로 쓰는 게 진짜 300이 넘어요. 진짜 많이 쓰는데 지금까지 제가 뭐 이렇게 많이 굴러와본 경험으로는 먹는 거에는 아끼면 좋을 게 없습니다. 사람은 먹으려고 일하는 거고 나중에 뭐 먹고 즐기고 이런 걸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에 있어서 정말 뭐 밥 먹는 거 말고도 뭐 간식 사놓는 거 음료수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정말 많이 사다 놓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아끼지 않고 다 싸다 놉니다. 먹어야 힘이 나고 그걸로 일을 하는 거죠. 먹는 즐거움이 또 있는 거기 때문에 양일이가 입사하고 거의 10kg가 넘게 쪘고요. 애들이 보편적으로 다 평균적으로 다 10kg까지 쪘다. 여기는 살찌우기 좋은 곳이다. 영상 잘 봤습니다. 혹시 가변 배기 작업하고 가변 스위치를 스포츠 모드에요, 노멀 모드에요, 프로 물릴 수도 있나요? 뭔가 제어할 수 있는 모듈이 붙으면 가능합니다. 아크라포빅, IP 요런 메이커들은 보통 모듈을 같이 팝니다. 그래서 전용 모듈로 해가지고 설치해서 스포츠 모드나 노멀 모드나 아까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 바뀌기도 하고 악셀 전개량, 터보 부스트 사용량에 따라서 전개가 되고 지금 사실 상용화되어 있는 전자식 가변 밸브 중에서는 포르쉐가 아마 압도적으로 좋을 것 같은데 포르쉐는 각도별로 제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각도별 제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베레9 혹은 이제 M3 뭐 이런 애들도 다 전자식 가변이잖아요. 근데 얘는 0, 45, 뭐 90 이런 식으로 해서 한 3단계에서 4단계밖에 제어가 안 돼요. 근데 포르쉐 거는 5도별로 제어를 합니다. 50, 15, 20 이런 식으로 5도별로 제어하면서 실제로 배합을 맞추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 녀석들은 굉장히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 우리가 전자식 가변을 제어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그냥 순간순간에 제어만 하는 것들이지 실제로 배합에 영향을 주면서 출력에 도움을 준다 이런 거는 거의 없고요. 애초에 터보 엔진이 아닌 차량도 이렇게 출력 상승을 시키는 튜닝이 가능한가요? 터보 엔진이 아니고 오토입니다. 네, 가능하죠. 물론 차종이 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요즘 막 튜닝에 빠져가지고 차를 튜닝하기 시작하시는 분들 혹은 최근에 차량을 구매해서 뭔가 튜닝하기 시작하신 분들한테는 와닿지 않은 내용일 수 있겠지만 과거라고 해도 얼마 안 됐습니다. 근 10년 전만 해도 포르테코 뭐 아이서티 이런 차량들만 해도 순정 터보가 없기 때문에 사제로 터보를 올리고 출력을 최대한 올려서 타는 셋들이 많았고 투스카니, 터뷸런스, 뭐 아반떼 XD 이런 모델들 있죠? 다 터보 올려가지고 출력 올려서 타고 그랬습니다.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베타에 800마력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세타 엔진에 450, 500마력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과거 MPI들은 다 그렇게 튜닝을 해가지고 했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 튜닝하는 자체가 되게 수준이 떨어지고 허접하지 않아요. 과거에 행해졌던 세팅들 보면은 정말 무식하다 싶을 정도로 마력 많이 뽑았었고요. 그 조그만 엔진 갖다가 무리한 세팅도 많이 해봤고 그걸 공도에서 테스트했었고 그 공도에서 드래그라는 것도 하고 롤링도 하고 실제로 그 드래그 대회도 열리게 되고 롤링 대회도 열리게 이런 거 많았었는데 어쨌든 한국에서 행해졌던 튜닝들이 결코 허접하지 않았어요. 다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서 시작을 해서 없는 기술력에서 최상위 기술력까지 다 몸으로 떼어가면서 습득을 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나중에 뭐 그냥 개인적인 얘기로 한번 얘기하고 싶었는데
튜닝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뭔가 계속 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여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신차가 나올 때마다 혹은 이 시스템이 생길 때마다 그 데이터를 자꾸 리셋이 돼요. 전부 다 리셋이 됩니다. 리셋이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상한 사람들이 그 시장에 들어가가지고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하고 다녀요. 맞지도 않고 틀린 얘기도 하고 다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튜닝을 받고 정말 재밌고 문제없이 즐긴 사람에게 피드백을 받아야지 그냥 잘못된 거 해가지고 그게 원래 그런 줄 알고 타면서 야 그거 하면 쓰레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100% 신뢰하시면 안 돼요. 틀린 얘기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게 다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되고, 그런 분들이 자꾸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얘기를 퍼뜨리다 보니까 시장이 계속 데이터가 리셋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정보에 관련된 영상을 올리는 이유가 데이터를 쌓아놓고 계속 보시고 공부하고 뭔가 튜닝을 할 때 눈탱이 맞지 말고 좀 알아보고 한 번에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혹은 좀 무언가를 했을 때 내가 이런 걸 위해 튜닝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좀 알고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찍었던 거거든요. 어쨌든 얘기가 좀 샜는데 다시 돌아와서 터보 엔진이 아니어도 자연흡기도 터보를 올리면 가능하고, 과거에는 화려하게도 튜닝 많이 했었습니다. 도대체 이니셜 D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차덕으로 만든 거지? 다른 세대 사람하고 같은 만화로 차덕이 되는 거면 얼마나 수명이 긴 만화임? 실제로 이니셜 D가 90년대에 나왔던 만화죠. 책으로만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애니메이션이 나왔던 건데, 그거를 보고서 일로 빠져가지고 이제 이 지랄 연병하고 있지만, 남자들이 빠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스토리이기 때문에 지금 나 여기서 어깨에 힘주고서 좀 입을 이렇게 털고 싶다 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산에서 차 한두 대씩 다 꽂아가지고 전손 냈거나 반파 났거나 길바닥에서 드리프트 했다 하는데, 여기서 미끄러져 본 분들, 그런 분들이 대부분 다 이니셜 D를 봐가지고 그렇게 다 흑화된 겁니다. 다 원래 멀쩡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니셜 D는 보면은 미친 개가 돼가지고 산만 보면 가만히 못 있고 코너만 보면은 막 잡아 돌리고 싶어가지고 환장하는 사람들 되는 거예요. 그런 마약 같은 만화가 있습니다. 대단한 만화예요. 배기온 1000도까지는 괜찮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1000도까지 찍는 거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터보로 세팅해드리면 터빈이 커지고 출력이 올라가면은 부스트를 쓰는 양에 따라서 배기온도가 굉장히 높게 올라갑니다. 그럼에 있어서 터보 임펠러가 견딜 수 있는 온도는 터보 임펠러를 만드는 회사의 내용마다 다르지만은 보편적으로 1200도에서 1300도를 권장을 합니다. 권장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온도를 넘기지 말란 얘기예요. 보통 터보 차저 회사에서 1300도까지 견딜 수 있으니 그만큼 찍지 말아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1000도를 넘기는 걸 권장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실제 온도를 1000도를 찍는 포인트가 이 센서 꼽힌 데잖아요. 근데 센서를 꼽는 데가 대부분 다 터보 차저가 지나온 다운파이프에 꼽거나 혹은 그보다 밑에 꼽는 경우들이 많은데, 만약에 터보 앞에 있는 매니폴드에 꼽아가지고 1000도를 찍는다고 하면은 not bad. 하지만 그거 권장하지 않는다. 터보 차저를 지나서 다운파이프에서 센서를 꼽아가지고 거기서 측정한 값에서 1000도가 찍힌다 하면은 그거는 무조건 압사를 놔라 라고 저는 설명을 합니다. 넘어가도 쉽게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분명히 다 견뎌줍니다. 터보 차저가 쉽게 망가지진 않는데, 내가 이 리미트를 걸고 적정 온도까지만 쓰면은 크게 문제 안 생깁니다. 그리고 1000도를 찍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1000도 찍으려면 진짜 안 쉬고 무지성 계속 타야 돼요. 한 20번 30번. 그래야 1000도를 찍는데 나는 1000도 쉽게 찍던데요 하면은 본인 차를 잘 봐요. 매핑을 했거나 터빈업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건데, 이 배기온도에 관련된 거는 매핑이랑 굉장히 연관성이 큽니다. 내 차의 세팅이 공연비가 농후한가 희박한가를 잘 보셔야 돼요. 차는 공연비가 희박할 때 제일 잘 나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죽어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칩튠하면 300마력 찍을 건데 굳이 터빈업을 해야 하나? 그러니까 이 차를 안 타보고 안 산 이 키보드 워리어 새끼들이 이런 말을 하고 다니니까 이 시장 바닥에 이 모양이 꼴이라는 거예요. 2.0에 다이노 돌리면 180만 원 나오는데 어떻게 칩을 와서 300만 원 하니까 뭐 마법을 부리는 거야? 어떻게 300만 원을 찍는 거야? 어떻게 갑자기 2배가 나와? 안 돼요. 이런 거 댓글을 달고 싶으면 좀 공부 좀 하고 좀 차를 좀 사서 타보고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추후에 스팅어 2.5 매핑 풀리면 출력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저는 매핑이 풀리기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제가 듣는 정보에 의하면 만약에 풀린다고 하면은 340, 혹은 350까지 뽑지 않을까요? 350까지는 세팅을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스트로크가 길어서 사실 높은 부스트를 쓰는 게 쉽진 않을 건데, 그래도 만약 한다고 하면은 저는 그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오픈덱과 클로즈덱 장단점 알려주세요. 이거 효율은 오픈덱이고요. 출력은 클로즈덱입니다. 이거를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 드리는 게 참 아쉬운데, 이거를 풀려 내용을 얘기하려면 이만큼 얘기해야 돼요. 또 한 10분을 떠들어야 돼가지고. 그렇다고 오픈덱이 쓰레기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클로즈덱이 무조건 좋다 그런 것도 아니고 각 장단점은 있는데,
오픈덱이랑 클로즈덱 일단 그 그것만 비교드릴게요. 오픈덱이랑 클로즈덱이랑 블록에서 봤을 때 이 순행 라인, 그러니까 물 라인이 피스톤의 상부까지 치닫을 수 있냐 없냐의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GDI들 오픈덱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베렌이죠. 베렌 같은 경우는 실린더 외벽으로 이게 다 물라인 뚫려 있습니다. 뻥 뚫려 있어가지고 얘가 섬처럼 이제 덩그러니 있어요. 그래서 이 물라인이 이 끝까지 다 찹니다. 외벽으로 다. 그래서 약간 좀 오픈덱은 섬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냉각수가 이 피스톤의 상사점까지 다 물을 채우는 거죠. 쿨링하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점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온도가 쳤을 때 그거를 온도를 식혀줄 수 있는 쿨링 능력이 좋은 거고요. 대신에 오픈덱 같은 경우는 이제 퍼포먼스 쪽으로 빠지게 되면은 출력을 높게 쓰면은 실린더 자체가 벌어져요. 항아리진다고 그러거든요. 벌어져가지고 이 실린더랑 붙다거나 혹은 이렇게 앞뒤로 벌어져가지고 블록을 쓸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일반적인 상황에서 해당되지 않고 터비더블 하고 부스터를 2바 3바 높게 쓰는 차량들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출력이 높다, 와 저거로 저렇게 꼽지 하는 애들 대부분 다 주물이거나 클로즈덱입니다. 클로즈덱은 벌어지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없죠. 클로즈덱도 두 종류가 있어요. 밑에 하단 부분이 뚫려 있는 클로즈덱이 있고요. 그러니까 요만큼만 닫혀 있는 거, 요만큼 뚫려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막혀 있는 타입들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 요즘 나오는 거는 위에는 열려 있고 밑에는 이제 뚫려 있는 타입들이에요. 여기 이제 물 라인이 수능 라인이 지나간 거죠. 이 클로즈덱의 용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변형이 오는 거를 막아주는 거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피스톤이 상사점까지 찍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실린더의 온도가 갖춰야 될 온도가 있습니다. 열 효율에 있어서 최적의 효과를 뽑아내려면은 갖춰야 될 온도가 있는데 그 온도까지 오르는 데 있어서 이 클로즈덱 상태에서가 제일 맞추기 쉽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도 클로즈덱을 쓰는데 사실 망가진다. 꼬인다. 거먹은다. 복잡한 얘기는 뒤로 가고 그냥 오픈덱이랑 클로즈덱은 그 부분을 살펴보시면 돼요. 이 순행 라인이 이 끝까지 올라오냐 안 올라오냐, 항아리가 진다 안 진다, 뭐 이 정도의 가벼운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대 출력을 뽑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4G63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라네보죠. 라네보가 2.0인데 뭐 2.4로 올려가지고 터비더블에서 800마력 뽑는다던가 1000마력을 찍는다던가 이런 거 보면 다 주물블록의 클로즈 타입의 엔진들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베타 엔진에 800마력 뽑았다. 그것도 다 주물이죠. 주물 엔진의 클로즈덱 타입인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끝이야. 다 얘기했어. 사실 하고 싶은 얘기는 참 많아요.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담고 싶은 내용도 많은데 이거는 제가 항상 영상을 올리면서 조심스러운 부분은 뭐냐면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어딘가에서 찾아가지고 볼 수 없는 내용들이거나 혹은 의사분들이 공부할 때는 대부분 다 논문이라는 걸 보잖아요. 논문을 펼쳐보고 수술 사례를 보고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들이 있었고 이런 변종이 있었다라는 그런 결과 보고서 같은 걸 보고서 공부를 하시잖아요. 근데 튜닝 쪽은 사실 그런 데이터들이 없어요. 저장되어 있는 내용들이 없다 보니까 제가 경험해본 거, 그리고 제 사수가 경험해본 거, 사수의 사수가 경험해본 거, 책에 나와 있는 베이스 데이터들, 해외 사례들 이런 거를 가지고서 공부를 하고 저만의 데이터를 쌓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뭔가 제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자 이게 정답이니까 이대로 가, 이게 맞는 거야 라고 말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얘기한 부분들이 분명히 틀린 걸 수도 있거든요. 저는 제가 안내해드리는 부분들이 무조건 100% 다 이거니까 이걸 믿으세요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어쨌든 내가 경험해온 바, 나는 이렇게 알고 있고 이렇게 공부해왔고 실제로 그렇게 적용을 했을 때 제가 작업을 해봤을 때 나온 데이터들을 베이스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이 결과물 이외의 이론적인 부분들, 내가 상상하는 부분, 생각하는 부분들, 내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잘 얘기하다 보면은 틀린 내용들이 있을까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좀 아끼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도 요즘 좀 좋은 거는 어쨌든 이 퍼포먼스 튜닝 쪽으로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포인트 하나. 두 번째는 은퇴했던 과거에 화려한 튜너분들, 튜닝 생활을 즐기고 그 카라이프를 즐기셨던 분들이 다시 약간 돌아오려고 하는 것 같다. 이 두 가지 포인트에 있어서 굉장히 좀 뿌듯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저의 그 미기하고 하찮은 이 영상을 보고서 맞장구도 쳐주시고 과거에 나도 그랬는데 그 감성 한번 느껴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 꽤 있거든요. 그럼에 있어서 또 이렇게 차 사가지고 와서 세팅해달라고 갖고 오신 분들도 꽤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상을 찍는 조금 뿌듯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위주로 해가지고 촬영해서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T 4번 한 거 열심히 수습하고 있습니다. 아직 합의를 못 봤는데 성심성의껏 댓글 남겨주신 분들 다 읽어왔어요. 말씀하신 부분들이 뭔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손방망이 처벌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런 생각 아닌데 제 차를 수리함에 있어서 FM으로 다 청구하는 것 자체가 그 굉장히 양심적으로는 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걸 고민하는 거거든요.
이 친구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친구는 처벌을 제가 어떻게든 할 거예요. 처벌을 했으면 좋겠다고 진술을 했고 처벌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 이제 처벌되는 걸 지켜볼 거고 제 차의 수리비에 관한 부분으로 고민하는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분이야? 2시간이요.